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체입니다. 서퍼입니다. 네,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제가 영상이 자꾸 날아가가지고 지금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데 네. 자, 할 수 있어요. 빠르게 가보시죠. 네, 빠르게 가보시죠. 예. 저희는 3월 24일부터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했는데 네. 2달 동안 이제 딱 2달이 됐거든요. 네네. 2달 동안 8.5%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뒤에 보면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잘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번 주는 드디어 플러스 수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플러스 났네요. 네. 1인분 했네요. 맞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절대 수익을 했고 동기간 동안 S&P는 마이너스 0.73%, 나스닥은 마이너스 0.92%로 7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정말 끝도 없이 빠지네요. 끝도 없이 빠집니다. 그만 빠졌으면 좋겠네. 이번 주도 빠지면은 2달 동안 하락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 처음 시작한 한 주는 플러스였는데 네. 그 뒤로 시장은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빠졌다. 네, 7주 연속 떨어진 거고 그래도 저희는 이때를 기점으로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시장은 하락해라.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래서 동기간 동안 나스닥은 마이너스 18.5%, S&P는 마이너스 12.7% 하락을 했고 저희는 그동안 마이너스 6.4% 정도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십니다. 예, 손실 같지 않은 손실이죠. 네. 시장 대비해서는 거의 나스닥 대비해서는 10% 넘게 오버퍼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저번 주에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크론을 전량 매도했다. 네. 마이크론을 전량 매도했고 한 2%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70달러 부근을 이제 지지선을 보고 맞아요. 진입을 했었는데 네. 지지선은 계속 한 68달러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맞아요. 잘 안 내려갔어요. 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걸 전량 매도하게 된 이유는 속속들이 이제 4월 중국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쵸. 예, 중국이 많이 심각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얘도 반도체 기업이고 네. 중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 때문에 그냥 나오자, 적당히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걸 꽤 오래전에 매수를 했는데 마이크로는 네네. 매수를 한 이후로 단 하루도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게 중요 지표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 제가 매주 공유를 드렸었는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 부분까지 나는 버티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중국 보고 그냥 뭐 더 버틸 이유도 없다 하고 그냥 매도를 하게 됐고 네. 다음에 이제 SOXL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그쵸. 예, 한국인들 매수 1위 매수 1위 종목. 예,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반도체를 3배 레버리지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떨어질 때도 3배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저번 주에 제가 공유를 드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애초에 속세를 살 때 레버리지 상품을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매수와 매도를 모두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량 매도를 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승부사의 기질이 발동됐군요. 그렇죠. 발동됐고 이거 근데 제가 이거 프리장에서 팔았거든요. 5월 18일. 네. 프리장에서 이러다가 네. 본장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요즘 진짜 무서워서. 이제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잘 팔았다. 그래서 SOXL은 당분간은 좀 놔주지 않을까. 왜? 이걸 봤기 때문에. 네네. 중국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반도체는 들어가더라도 장기 투자로 봐야지 이거를 레버리지 애초에 저는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레버리지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팔아서 한 1,400불 정도 네. 수익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쿠아라고 이보쿠아라는 기업을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기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규 매수를 했고 지금 이제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안 나요. 지금 매수가랑 큰 차이 안 나고 0.00% 수수료는 벌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 없고 얘는 이제 물 관련된 기업인데 이제 얘를 왜 샀냐 바로 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뉴스를 보면 지금 물 부족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퍼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인도 폭염 네. 뭐 지금 뭐 50도가 넘어가서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그쵸. 50도가 넘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도 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한국에도 온 것 같아요. 미국도 저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더운데 예, 미국도 이제 폭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봄인데 아직 40도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잔디에 물 대신에 그냥 페인트를 칠해버리더라고요. 왜죠? 왜 그러냐면 미국 집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마당이 있습니다. 그쵸. 미국인들은 마당이 되게 프라이드거든요. 집집마다 마당이 있고 애초에 법으로 마당에 잔디를 뭐 몇 주에 한 번 안 깎으면 벌금 뭐 이런 게 있어요. 미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잔디들에 물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아, 물이 없어서. 예, 이게 법적으로 금지한 나라도 있고 물을 뿌릴 수도 없고 뿌려봤자 금방 말라가지고 얘네들이 타 죽어. 그래가지고 애초에 잔디들이 다 주황색으로 변해버리니까 녹색짜리 이제 페인트를 그냥 칠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그만큼 이제 물 부족이 심각하다. 아, 그래서 보면은
네바다주에서는 아예 이제 관상용 잔디가 불법화됐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잔디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나라인데 애초에 잔디를 아예 불법화 시켜버릴 정도로 지금 물 부족이 심각하다. 지금 미국에도 평균 강수량이 한 70% 정도밖에 강수량이 없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폭염까지 더해지니까 물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폭염 때문에 사실 전력망도 엄청 위태위태하다라고 그쵸. 하는데 다 에어컨 트니까. 그렇죠. 이 에어컨을 한 번에 틀게 되면 블랙아웃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파 때나 폭염 이럴 때 이제 한파 이렇게 이제 이상 기후가 왔을 때 신재생도 굉장히 핫해지거든요. 이제 신재생에는 ESS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쵸. 이 배터리인데 블랙아웃이 오면 전력을 못 쓰는데 애초에 이 ESS를 통해서 블랙아웃이 와도 우리는 전기를 쓰게 하겠다. 이런 로직으로 굉장히 신재생 수요가 핫해지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애초에 제 본 계좌에서는 태양광에 투자를 좀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는 물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물 테마를 담아봤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라는 기업이 에보쿠아라고 하는데 아쿠아라는 기업이 물 쪽을 굉장히 밸류체인을 쫙 하고 있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쿠아라는 기업이 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 근데 이름부터 물 관련주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이름부터 아쿠아네요. 예, 그렇죠. 근데 얘가 거의 100년 된 기업이더라고요. 진짜 오래됐네요. 예, 100년 된 기업인데 정수랑 폐수 처리라는 솔루션을 가진 글로벌 리더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네트워킹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북미 중심이다. 북미 중심이고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물을 정수를 해서 다시 사용 가능한 물로 만드는 이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네. 이 폐수를 다시 재사용 가능한 폐수 그 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전반적인 이 모든 단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얘네가 이제 컨퍼런스 콜 때도 나오는데 우리는 물이 부족하면은 수혜를 본다. 그러니까 얘네 리스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강수량이 풍부해지는 거. 아, 이거를 이제 리스크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강수량이 부족한 지금,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지금 얘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게 이제 얘 투자를 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얘네가 제약 제조 그리고 푸드 앤 베버리지, 에너지, 전력 유틸리티, 반도체 이런 전방위 산업에 다 쓰이는 거네요. 다 쓰이고 있어요. 이 반도체도 웨이퍼를 하는데 물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 같은 것도 다 얘네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굉장히 스몰캡 기업이에요. 한 4에서 5빌리언밖에 안 되니까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아, 많이 빠져서. 예,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데 지금 워낙 이 돌아가는 느낌이 이거 물 부족.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을 되돌아보면 노동력 부족, 그쵸. 뭐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뭐 원자재 부족, 그쵸. 전력 부족,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물 부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아, 좋네요. 예. 그래서 우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파페치 이거는 조만간 포지션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애초에 파페치를 샀을 때 CFR 그러니까 리치먼트 실적 발표를 보겠다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게 5월 20일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리치먼트 실적 발표 안 좋았고 실적 안 좋았어요? 네, 실적 안 좋았고 네, 당일날 마이너스 13% 깨졌습니다. 아, 네. 사실 저는 서퍼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얘기했는데 네네. 이 리치먼트 무조건 좋다. 그쵸. 네, 봐라 이거 얘는 안 좋을 수가 없다. 이미 데이터로 증명이 됐다. 네. 안 좋았습니다. 증명됐네요. 네,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매출은 컨센서스 다 상회하고 YOY로 거의 40%막 이렇게 오른 세그먼트도 많고 되게 좋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일단 중국 영향이 컸고요. 중국이랑 인플레이션 이거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에빗 마진이 한 6%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익이 안 나와서 떨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EPS도 컨센서스랑 한 20% 갭이 있고요. 아, 빠질만하네요. 빠질만 했죠. 그래서 빠질만. 가이던스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고 사실 제가 파페치를 더 이상 이제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애초에 얘를 매수할 때 나는 CFR 실적 발표 때 얘네가 실적 좋게 될 거고 이게 파페치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사실 더 이상 이제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 근데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얘네 시계가 이제 파페치에 많아가지고 이게 분명히 잘 될 거고 이게 이제 파페치한테 좋게 영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시계 쪽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YOY로 거의 한 50%, 53%? 아, 시계는 좋았다. 네, 시계는 엄청 좋았어요. 근데 뭐 반응이 미미하네요. 그렇죠. 요즘 웬만한 거는 반응도 안 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미 실적 발표가 났고 반응이 없으니까 뭐 조만간 포지션을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반면에 이제 시그넷 얘네는 이제 다이아몬드 쪽인데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홀드를 할 예정이고
사실 이 리치먼트가 시계도 시계인데 주얼리 매출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시그넷은 주얼리고 이 주얼리 쪽도 굉장히 YOY로 거의 40% 증가를 했는데 주얼리도 좋았군요. 이번에. 주얼리도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신기했던 게 북미 지역이 하드캐리했어요. 그 지역이. 예. 원래 이 명품 쪽은 명품 시계, 뭐 주얼리 이런 거는 중국이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이 오히려 지금 셧다운 돼가지고 마이너스 0.3% 됐거든요. YOY로. 중국이 역성장을 했다. 예, 중국이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냥 아작이 났다. 이번에도 확인을 했고, 근데 북미가 YOY로 플러스 80% 와, 증가했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지금 엄청난 그 수요가 있는 거죠. 주얼리 쪽에. 그래서 얘네 지금 결혼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든 시그넷은 그 미국의 그 소매 다이아몬드 80%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시작 발표 안 했어요. 얘네는 좋습니다. 얘네는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얘네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싸요. 지금 PSR이 거의 2점 몇 배 정도니까 굉장히 싼 위치에 있고 적자 기업인가요? 적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바로 이해하시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시그넷은 여전히 긍정적이어서 계속해서 홀드를 할 예정이고요. 텍 리소스도 여전히 뭐 아연 재고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반등했네요 그래도. 예, 빠졌을 때 맞습니다. 비해서. 그래서 이때 조금 어지러질했는데 거의 한 일주일 연속 엄청나게 하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텍이 거의 매수 되게 강한 확신을 갖고 매수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한 20%까지 갔었으니까. 그쵸. 근데 뭐 일단 제가 텍을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는 계속해서 그냥 아연 재고만 보고 있어요. 아연 재고만 보고 있고 아연 재고 여전히 바닥입니다. 그래도 좀 흔들렸을 것 같은데 빠졌을 때. 흔들렸는데 그냥 이거 보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파페치는 이거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쨌든 안 됐으니까 네, 봤으니까. 판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텍은 아연 재고가 올라오면 팔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매매 이유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럴 예정이고 네. 제가 지금 남은 현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냐 아까 아쿠아를 사고 남은 거. 예, 아쿠아를 사고 한 지금 한 430불 정도 남았는데 네. 여기 이제 파페치 포지션 정리까지 들어가면은 돈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좋게 보는 거는 탄입니다. 태양광 ETF. 태양광 ETF. 탄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포지션은 지금 이 돈으로는 좀 위험이 높은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이 두 개. 이 뭐죠? 이거는 이제 중국 인터넷 기업들. 중국의 인터넷. 네. 지금 시점에요? 그렇죠.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네. 확실하진 않은데 제 근거는 이거예요. 지금 저번 주 금요일이 그러니까 5월 20일인가요? 네. 예, 5월 20일이 이제 선물 만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 옵션 다 만기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숏 물량들, 그러니까 숏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더 숏을 때려 박는다는 조금 선물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위험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채권적으로 많이 갔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숏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조금 유의미한 그 500밀리언 정도인가? 500밀리언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그 부양책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영체하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네가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고 있고 얘네가 워낙 변동성이 심해요. 그렇죠, 심하죠. 예,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세배 레버리지인가 그럴 텐데 네. 세배 레버리지인가 그럴 텐데 만약에 시장이 이번에 선물 다 정리하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반등 그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불리시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시장이 어림없어. 8주 연속, 9주 연속 가자. 라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거 FNGD죠. 그 빵 기업들 세배쇼 하는 ETF인데 이 FNGD를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숏, 얘는 불. 이해가 됐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페즈 그 파이낸셜 섹터 2배 숏인데 네. 페즈를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사겠다고요? 모르겠으면 사겠다. 그러니까 불인지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히 모르겠다. 네네. 완전 불이냐 아니면 베어냐 네. 정확히 모르겠을 때는 그냥 페즈 파이낸셜 sektor를 숏을 치겠다. 이게 무슨 상관이죠?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금융이? 예, 금융 쪽이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전방산업 둔화되는 게 확연히 보여가지고 얘네가 반등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저는 아직 금융을 잘 몰라서 저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액티브 포트폴리오의 맛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쵸. 예. 어쨌든 저는 그럴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포트인데 전주 대비해서 밀 가격이 살짝 조정 받았어요. 원래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중간에 인도 뉴스 뜨면서. 근데 그거 약간 반납 많이 했고
그래서 밀 안 오를 거냐. 근데 제가 옛날에 원했던 거는 결국에는 실제로 부족해서 진짜 튀는 구간이 올 거다. 그러니까 뭐 모두가 굶진 않겠지만 그쵸. 실제로 위기감을 느끼는 실물 공급이 부족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구간이 올 거니까. 근데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 식용유 한 통씩 파는 기사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셨죠? 예. 이런 게 와야 된다. 밀도 그렇고. 밀도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딱 뉴스가 떴을 때가 내가 팔 때다.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정도의 이제 실물 제한이나 약간 이런 게 없어서. 그쵸. 어디 가서 밀 비싸다는 들어봤지만 못 구한다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식용유는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당 한 통씩밖에 못 사게 하는 이런 게 퍼지고 있어서 이 정도는 되면 내가 나올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옥수수랑 콩은 이 정도까지 부족할 걸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상승 흐름 같이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미래 몰빵하기 좀 무서워서 같이 담아놓고 뭐 수익도 완전 많이 빠지진 않아서 이건 옥수수는 좀 빠졌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천연가스는 제가 에너지는 워낙 좋게 보고 있어서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고, 오늘은 좀 이 타이슨 푸드 얘기할 건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는 매매 내역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디슈가 필수 소비자였습니다. 그쵸. 네, 너무 핫했어요. 뭐 매주 섹터 돌아가면서 한 방씩 맞는 것 같은데 뺨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던 게 경기 소비자가 마이너스 6%였거든요. 네. 필수 소비자가 마이너스 6%더라고요. 맞아요. 전 이거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스타벅스랑 뭐 P&G랑 같이 빠졌어요? 빠진 게. 전 이거 보고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원래 이게 방어 종목인데 그렇죠. 얘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이잖아요. 수익도 많이 나는 종목들이고. 그렇죠. 근데 필수 소비자가 이만큼 빠지는 거 보면서 좀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그 불을 지핀 게 월마트였거든요. 월마트 실적 발표 이후에 진짜 떡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겟, 이 비슷한 유통기업인데 타겟도 떡락하고, 이런 흐름을 이제 코스트코도 같이 맞고, 그 외에 이제 식음료 섹터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자 다 맞았습니다. 타이슨 푸드도 같이 맞더라고요. 네, 왜 맞지? 살려달라고 연락 왔었어요. 실적 좋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결국에 인플레랑 금리 인상에서 이제 리테일 소비자들이 월마트를 덜 가고 타겟을 덜 간다. 근데 얘네들 지금 그 인플레 때문에 임금도 올라가고 원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이 준다. 네, 실제로 이익 못 맞췄고요. 가이던스 다. 사실 필수 소비재가 이제 방어적인 이유는 전가가 된다라는 그쵸. 건데, 이번에는 이 필수 소비재마저 전가를 못했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정가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소비는 걱정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쵸. 필수 소비니까. 필수 소비인데 왜 소비를 걱정하냐. 이거는 어느 정도 맞춰놓고 정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쵸. 둘 다 지금 안 좋았던 거죠. 네. 둘 다 안 좋으니까 진짜 엄청 훅 빠져서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월마트 차트거든요. 이게 작년 2021년 초 가격이에요. 잃어버린 1년이네요. 네, 잃어버린 1년이 맞고, 지금 타겟도 이 실적 발표한 날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얘는 워낙 밸류에이션도 좀 높은 종목이긴 한데, 이때 이후로 하락장도 같이 겪었는데, 이날 월마트랑 같이 함께 했다. 네. 의리가 있네요. 코스트코가. 진짜 왜 이럴 때만 의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같이 타이슨 푸드도 이날 같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코스트코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얘네들은 이 두 개 기업에 비해서 전가도 잘 할 것 같고, 그 마진 관리도 잘 할 것 같아서 기업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위에 애들이랑은 차별적인 종목이다. 네, DNA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타이슨 푸드가 그러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뭐 오기 부려가지고 에이 그래도 또 축산물 부문 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손해권은 아니니까 팔고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거의 막 제가 처음부터 담았으니까 그렇죠. 수익 되게 좋았잖아요. 네, 7주간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반등할 수도 있겠는데 좀 지켜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고 팔던지 할 것 같아요. 서퍼님이 한 이때쯤 담으셨네요. 아 그렇네요. 제가 이때쯤 담았는데, 가서 잘 간다. 역시 이 정가도 잘 되고 필수 소비다. 맞아요. 했었는데 하락장 맞는 것까지 제가 이해는 했어요. 하락장인데 방어도 잘 됐다 어느 정도. 기술주에 비해서. 그렇죠. 이건 너무했다. 적당히 해야지. 이거 오기 전에 이미 10%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나? 필수 소비가 진짜 난리가 났었고, 특히 식음료 위주로. 근데 뭐 시장을 존중해야죠. 그쵸. 네, 액티브잖아요. 뭐 그리고 롱텀으로 간다면 절대 안 살 종목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런 거 안 사죠. 그쵸. 한 80%씩 빠질 거 사잖아요. 이미 빠졌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뭘 살지는 저는 아직 정한 거 없어요. 정한 거 없고, 일단 타이슨 푸드 어떻게 할지부터 좀 고민을 해보고, 이게 어디로 갈지는 다음 주 결과에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뭐 서퍼님은 그냥 관망세를 주시할 것 같고. 네, 맞아요. 사실 제가 봐도 뭐 딱히 바꿀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농산물 좋게 보고, 밀 좋게 보고, 뭐 FCG 같은 것도 좋게 보니까. 네. 저는
아마 액티브한 매매를 또 한 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번 주에 했던 SOXL 매매처럼. 네, 좋습니다. 예, 머리 깨지고 오겠습니다. 아니세요. 시장을 깨고 오세요. 시장을 깨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엔 더 좋은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